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121선 매매에 대해서 좀 다룰 거예요. 네. 근데, 맨 처음에 저는 이제 요거 관련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한 2, 3일 정도 해서. 120일 아래로 떨어졌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고, 뭐, 121 선 가지고 매매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도 있었고, 맨 처음에는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면, 저는 121 선을 강조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잘 안 맞는다고도 생각을 해요. 네. 근데 121 선이 원래 이제 뭐 급격하게 갑자기 나온 선이 아니고 주식에서는 자주 쓰는 선이에요. 왜 주식에서 자주 썼는지도 이따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최근에 코인에서도 이제 121 선을 가지고 이제 뭐 아래로 떨어지면 뭐 팔고 뭐 올라오면 사고 뭐 이런 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저한테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기분 나빴어요, 솔직히.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잘하는 분야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그 분야에 어느 정도 혹은 뭐 굉장히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뭐 고객이 와가지고 옆집에서는 안 그러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옆집은 옆집에 노하우가 있는 거고 우리 집은 우리 집에 노하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그럼 옆집 거는 옆집에 물어보시지 왜 나한테? 뭐 짜장면집이라고 해도 우리 집은 그냥 탕수육만 팔고 있는데 옆집은 찹쌀 탕수육 파는데 여긴 찹쌀 탕수육 안 팔아요 이러면.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사설에서 수리받은 거는 공식 AS 센터 가면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사설에서 수리받은 건 그 사설에서 수리받은 사람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건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그 전부터 제 영상을 봐오셨다면,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보조지표 관련해서 강의도 찍었었기 때문에 해당 강의도 보신다면 굳이 물어보시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근데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누구는 121선을 중요하게 보고 왜 저는 중요하게 보지 않고, 그러면 내가 맞고 121선 보는 사람이 틀린 거냐, 아니면 121선을 보는 사람이 맞고 내가 틀린 거냐. 그러니까 요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누가 맞고 누구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네. 좀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 관련해서는 그래도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예. 오늘 다루는 얘기 자체를 보시면 왜 121선이 주식에서 쓰였고 코인에서는 왜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선을 쓰는 사람들은 왜 쓰는지. 네. 이런 것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거를 그냥 이미 제가 얘기했었어도 그냥 리마인드 차, 확인 차, 네, 한번 다시 다루면 재밌겠다. 얼마 전에 그 볼린저 밴드 관련해서 다뤘어도 많이들 보시더라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맨 처음에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지만 지금은 뭐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렇죠. 뭐 나도 설명해주면 되지. 네. 네,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21선을 제가 가끔씩 보는 분이 있거든요. 할투라고 해서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여기 채널 운영하시는 강환국님, 네, 그분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매크로 조카, 거시경제 꺼져, 니들 다 말 지어내기잖아. 뭐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저랑 좀 제가 생각하는 결도 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네. 네. 그분이 어쨌든 최근에 이제 121선 아래로 떨어져서 좀 코인들을 많이 정리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아마 근데 121선을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121선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부터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121선은 주식에서 왔었어요. 근데 왜 101선도 아니고 130도 아니고 뭐 150도 아니고 뭐 왜 하필 121선이냐. 네. 라는 걸 좀 따져보면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개념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동평균선 관련된 얘기는 제가 전에 다뤘으니까 그 영상 한번 참고해보시고, 쉽게 말하면 해당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한 선이라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그래서 주식에서는 5일선을 자주 쓰고 21선을 주로 쓴다고 했죠. 왜냐하면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의 심리, 일주일이 7일인데 주식은 5일만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일선 을 쓰고, 그 다음에 21선 같은 경우에는 20일 동안, 3주 동안의 심리가 아니고 한 달 동안의 심리죠. 왜냐면 주식 한 달로 치면은 운영하는 날이 20일이니까. 이해 가시죠? 네, 그렇죠. 5일 곱하기 4주 해서. 4니까. 그래서 저는 요 코인에서는 일봉으로 봤을 때는 21선보다는 31선에서 더 잘 맞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코인은 일주일 내내
365일 하루도 쉬지 네, 않고 그렇죠. 30일이면 한 달이면 30일 내내 돌아가니까 그래서 30일 선이 더 심리를 잘 나타내는 선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120일 선은 주식으로 봤을 때 뭐예요? 6개월의 심리를 나타내는 선이에요. 한 달에 영업일이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네. 그럼 곱하기 6 하면 120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에서의 120일선은 6개월의 심리를 나타낸 선이에요. 그렇죠. 6개월의 심리. 네. 그래서 6개월의 심리면 꽤 많은 기간을 좀 누적한 심리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서 120일선을 많이 썼던 거예요. 네. 왜냐? 6개월치의 심리를 반영한 선이니까. 네. 야, 그럼 6개월치 반영한 거랑 5개월치 반영한 거랑 뭐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그래도 6개월치를 반영한 딱딱 떨어지게끔 반영한 거를 사람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이제 실적 발표가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이렇게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걸 보면 뭐냐면 재밌는 거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거를 따져보면 코스피는 이제 주식 그 코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요 120일선을 그리면 요렇거든요. 요게 120일선이에요. 네. 요게 120일선인데 그 이제 주봉으로 따졌을 때 26주선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1년이 52주잖아요. 1년이 52주니까 주봉으로 따졌을 때 26주선이면은 6개월치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한 주가 4주니까 6, 4, 23, 24주인데 근데 5주인 경우도 있으니까 한 달에. 그래서 52주가 1년이니까 절반은 26주죠. 그래서 주봉 26주선이랑 일봉 120일선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봉 120일선이고 26주 이동평균선을 그리면 똑같아요. 완전히 같네요. 아예 거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보면 약간 차이 나는데 어쨌든 거의 같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얘랑 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반복해도 똑같죠. 아예 똑같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보면 나스닥도 똑같아요. 나스닥도 같이 한번 볼까요? 나스닥도 보면은 요 120일 이동평균선이랑 26주 이동평균선이랑 똑같아요. 약간 차이 나긴 하는데 이 정도면 같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거를 그냥 그러면 코인에서 120일 이동평균선이랑 코인에서 26주 이동평균선을 비교해보면 한번 비교해볼게요. 비교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꽤 크게 나죠. 이 정도. 꽤 크게 나요. 네. 그러면 코인에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120일 이동평균선이 아니고 180일 이동평균선으로 하면은 일치예요. 네. 아시겠죠? 이거 진해지는 게 이제 두 개의 선이 겹쳐져서 그렇거든요. 네. 하면 없고 180일 이동평균선으로 하면 거의 일치하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코인은 365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개월치의 심리를 반영하려면 120일선이 아니고 180일선을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갔죠? 그래서 주식에서는 왜 120일선을 썼는지,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120일선을 코인에 그대로 적용하려면 120일선이 아니고 180일선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80일선을 쓴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사실 거의 정확하게 지지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평선에서 꼬리만 달고 지지. 근데 뭐 요 아래로 떨어져도 저는 크게 뭐 문제일까 싶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어쨌든 요거는 나중에 뭐 다루고 지금은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120일선을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20주 이동평균선이랑 30주 이동평균선을 같이 보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26주 이동평균선을 보는 게 사실 그나마 좀 나은데, 근데 뭐 굳이 26을 딱딱딱 해서 하는 것보단 그냥 20을 하던가 30을 하던가 그게 편하니까. 그냥 분개수를 네. 맞추는 쪽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으로 볼 때도 20주 이동평균선, 30주 이동평균선 전 둘 다 보죠. 왜냐? 26주가 가운데니까. 6개월치를 보려면 26주를 봐야 되니까. 네. 그쵸? 네. 그리고 일봉으로 보게 되면 저는 굳이 이제 30일 이동평균선만 보는 거예요. 일봉으로 보면. 왜냐면 나머진 주봉으로 보면 되니까. 네, 좀 큰 사이클로 보면 되니까. 요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코인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까지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네. 근데 저는 120일선을 볼 거면 180일 봐라, 차라리 코인에서는. 네.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네, 이해 가셨는데 이해 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121선을 보는 게 틀린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안 틀렸다 이거예요. 뭐냐면 요거는 매매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결국에는 이런 걸 가지고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매매 기준을 잡는 거니까 이건 어제. 자, 121선을 이제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치면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요 121선 위로 올라오면은 사고, 아래로 떨어지면 판다. 약간 요런 개념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요런 버그에 휩싸입니다. 요러한 문제점. 요렇게 그러면 요 부분을 예로 들었을 때 여기에서 팔고, 그러면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다시 사고, 그다음에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팔고, 이만큼 손실 보는 거예요. 이거는 주봉 기준으로, 주봉 종가 마감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일봉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일봉 기준으로 종가 마감 기준으로 해도 물론 그분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종가 마감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데드크로스까지 보는 것 같긴 하시던데.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것만 봐도 그럼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뚫고 올라왔을 때 여기서 샀다가 그 다음에 뚫고 떨어지면은 여기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요 부분에서 손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손실 봄에도 불구하고 왜 121선을 기준으로 하느냐? 요거 손실 보더라도 나는 좀 기준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겠다. 네. 기본적으로 난 코인 못 믿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해외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코인 난 못 믿겠어. 그렇죠. 해외 주식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뭐 좀 그래 보일 수 있죠, 사실. 그렇죠. 네. 네. 나 못 믿겠으니까 그냥 요러한 버그가 끼더라도 그럼 이때 손실 보더라도 그냥 타이트하게 할게. 그냥 타이트하게 가져갈게. 네. 네. 타이트하게. 크게 먹을 때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덜 먹어도 손실을 좀 보더라도 큰 손실을 안 가져가겠어. 난 못 믿겠어, 코인. 언제 망할지 모를 것 같아. 이러면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거죠. 예. 그러면 근데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버그는 요런 자리에서 이제 손실은 피해갈 수가 없겠죠.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자리에서는 손실은 피해갈 수가 없겠죠. 네.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전에를 본다고 하더라도, 요럴 때 많이 잃겠죠? 많이 잃거든요. 그런 식으로 120일 그렇죠. 기준으로 하면. 네. 네, 여기에서 많이 잃어요. 사실. 네, 많이 잃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잃는 걸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락장일 때는 어차피 난 매매 안 하니까. 그럼 요때 손실 보는 건 안 볼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나는 요쯤 돼서부터 매매 시작할 거니까, 이런 버그를 피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네. 제 말은 이게 틀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타이트하게 본다는 거예요. 타이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너는 어떤 걸로 보냐라고 하면 전 이걸 가지고 매수 매도를 결정하진 않아요. 네, 이걸 가지고 매수 매도를 결정하진 않고, 근데 굳이 이걸로 본다라고 치면은 저는 제일 적합한 선은 52주 이동평균선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1년짜리. 1년짜리 그 심리선.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 52주 이동평균선의 장점은 뭐냐면 횡보가 없어요. 뭐냐면 자,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도 똑같아요. 이때는 정말 비트코인이 7달러, 8달러 이때니까 이때부터 보면은 요걸 뚫고 올라가면 상승장, 그럼 떨어지면 하락장, 올라가면 상승장. 그러니까 횡보가 없어요. 중심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없어요. 한 번 빼고, 요때 코로나 때 빼고. 네. 그래서 굳이 상승장, 하락장 혹은 매수 매도를 정해야 되는, 내가 선 하나만 따져서 매수 매도 한다라고 하면 저는 52주 유동평균선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저는 맞고 121선 보는 사람은 틀렸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그쵸.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기준. 우리 저는 기준은 이게 아니에요. 봤을 때 코인이 무조건 고점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진짜 한 3만 달러, 2만 달러, 만 달러 만 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진짜 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러프하게 잡는 거예요. 네. 어차피 올라가. 그러면 진짜 러프하게 잡아서 정말 아예 빠져나오는 선 자체를 좀 큼직큼직하게 잡아서 웬만하면 수익 최대한 끌고 올라가겠어. 그래서 제 매매 전략도 떨어지면 이제 반등할 만한 자리에서 산다. 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누구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맞고 그 사람, 다른 사람이 틀렸냐?
뭐 다른 사람 맞고 내가 틀렸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해서 그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121선을 중요하지 않게 보는데, 네. 그러니까 121선 코인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3달 치면 모르겠어. 91선이면 그나마 한 분기니까. 그렇죠. 네, 근데 4달은 좀 이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그래서 저는 121선을 따로 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121선을 보는 게 틀렸냐라고 하면 그냥 근데 내가 봤을 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사실. 네. 네, 그 기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121선을 보지 않고, 네, 121선을 보는 다른 분들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보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네, 그래, 그럼,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건데, 그럼 이 와중에, 제일 이상한 사람은 뭐게? 어떤 사람인데요? 121선 뚫고 떨어졌으니까 코인 시장 망했어. 보조지표는 그냥 보조지표예요. 망했어. 이러는 사람들이 제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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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들이 제일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런 다음에 또 뭐 121선 뚫고 올라가면 코인 시장 망했다면서 왜 또 올라가? 이러겠죠? 네.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꽤 많아요. 네, 꽤 많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넌 주로 뭘 많이 쓰냐? 라고 하면은 전 20주 이동평균선을 쓰긴 쓰는데 20주 이동평균선은 정말 불장 끝에 올라갔을 때 이제 최종적인 이렇게 계속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20주 이동평균선을 좀 중요하게 보고, 그러니까 매매 전략에 반영을 하는 정도로 쓰는 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중요하게 보는 선은 52주 이동평균선. 네, 요거예요. 네, 요게 결국에는 추세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네, 해서 요 정도로 많이 보고, 그 다음 일봉으로 보면 30일 이동평균선. 네. 네,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걸 좀 정리하면, 왜 주식에서는 121선을 쓸까? 6개월치의 요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그대로 코인으로 가져오고 오면 잘 맞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121선을 코인 시장에 갖고 올 거면 180으로 바꿔서 써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121선을 쓰는 게 틀린 거냐라고 하면 타이트하게끔 매매 전략을 세우면 되는 거죠. 그걸 활용해서. 네, 뭐 맞고 틀리고 없는 거죠. 제가 코인 시장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안 맞아서 30일 이동평균선을 쓰듯이 네. 그런 식으로 바꿔서 쓰면 되는 거죠. 네, 네 말 듣고 180 쓰는데 안 맞는 것 같더라. 그럼 나는 120일 쓸래. 이게 딱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왜 요 이동평균선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전에 요거 재밌지 않았어요? 요 120일 26 하면은 코인에선 안 맞는데 코인에서는 이렇게 이격이 있는데, 그쵸?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뭐 S&P 일치, 그 다음에 나스닥 일치, 코스피 일치 하는지, 그쵸? 그리고 이제 121선이 아니고 180일선이랑 26주 이동평균선은 여기 코스피도 안 맞고 뭐 나스닥도 안 맞고 하는데 왜 비트코인에서는 맞는지, 그쵸?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해서 좀 재밌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네. 뭐 누가 맞고 틀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쓸 때 왜 어떤 기준으로 봉을 설정을 하는지 그런 거 한번 잘 생각해가지고 매매 뭐 차트 같은 거 보실 때도 스스로 그냥 자기한테 맞는 거 한번 찾아보셨으면 맞는 거 좋겠어요. 찾아 쓰시면 돼요. 네. 뭐, 퍼즈가 30일선 쓰려고 했으니까 나도 31선 해도 되는데, 네. 뭐 잘 안 맞는 거 같아. 퍼즈가 쓰는 거 난 28일선 쓸래. 그래도 돼요. 사실 상관없어요. 그쵸. 네, 그냥 그래서 7 곱하기 4에서 그렇게 쓰셔도 되고. 본인한테 맞는 지표, 참고할 만한 지표를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덧붙일 말 있나? 아니요. 오늘 얘기는 굉장히 알차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 이 정도. 오케이. 네,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려나?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